푸켓의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길거리에 모인 상인들이 한국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왜 가야 하죠? 물가도 비싸고 관광 명소도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태국만큼 한국을 좋아해준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도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걸 보면 자존심이 상해요. 심지어 우리 총리님까지 불편함을 느끼신다잖아요. 그만큼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죠. 여기 태국의 여러 명의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여성은 유일하게 입을 닫고 굳은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만 들을 뿐인데요.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원성이 더 높아지자 이내 이 여성은 화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상인들이 당황해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리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의 아름다운 섬 푸켓에 있는 작은 시장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푸켓은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여행지입니다. 한국에서 푸켓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휴양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으세요. 맑고 푸른 바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따뜻한 태국의 정취가 어우러져 푸켓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특히나 한국인들이 푸켓의 매력에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옛말이에요. 푸켓이 한때는 한국인 여행객들로 넘쳐났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푸켓에 한국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예전만큼 찾아오시지 않네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은 한국에서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이 일로 태국 상인들 사이에서 한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제 식당 주변에도 한국인 손님 거부 푯말이 붙어 있는 곳이 많답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국 여행 금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요. 사실 제 아들이 한국과 인연이 깊거든요. 저는 두 아들과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된 이유는 둘째인 딸이 5살 때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저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슬펐어요. 그때의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바닥에서 제가 직접 키운 채소들을 조금씩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나가 채소를 팔고 저녁에는 아이들 곁에서 잠든 얼굴을 보며 하루의 피곤을 잊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보며 힘들었을 텐데 일찍 철이 들었어요. 아빠 없이 혼자서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며 저를 도와주었어요. 큰아들은 늘 동생을 챙기고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늘 좋은 성적을 받았죠. 둘째 딸도 마찬가지로 밝고 명랑하게 자라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주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성인이 된 아들은 파타야에서 현지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들이 일하고 있는 파타야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곧잘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 자주 소통하다 보니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게 되었고, 덕분에 한국인 손님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인기가 많아졌어요. 아들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그 진심을 손님들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았죠. 사실 아들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사건은 몇 달 전 파타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남자 3명이 파타야로 놀러 왔고 아들은 그들을 포함해 총 7명의 관광객을 가이드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즐겁게 액티비티를 즐긴 후 모두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국인 남자 중 한 명이 아들에게 다가와 자신을 특정 주소지로 태워다 줄 수 있냐고 부탁했대요. 그 주소는 파타야에서도 사건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걱정이 되었다네요. 아들은 그 남자에게 왜 그곳에 가려는지 물었고 남자는 아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래도 그 주소가 마음에 걸렸고 꼭 가야 하냐고 물으며 만류하려 했지만 남자는 꼭 가야겠다고 했답니다. 결국 아들은 혼자 가도록 둘 수 없어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함께 도착한 그곳은 아들의 예상대로 좋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곳에서는 몇 명의 현지인들이 있었고 아들이 보기에 그들은 한국인 남자를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일당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현지인인 아들이 함께 오자 그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그대로 도망쳤대요. 아들의 눈치 덕분에 한국인 남자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인 남자는 자신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아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로맨스 스캠 문자를 받고 그곳으로 오게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아들은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더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아들의 재빠른 판단력과 책임감 덕분에 위험에 처할 뻔한 손님을 구할 수 있었던 덕분이죠. 사실 아들이 그 한국인 남성의 단독 행동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파타야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죠. 파타야 저수지에서 드럼통에 담긴 한국인 시신이 발견된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죠. 지금도 한국과 태국 경찰의 협력으로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데 피해자가 관광차 입국했다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들은 더욱 신중하게 관광객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아들은 그 한국인 남성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아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 그 남성은 지금까지도 아들에게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물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심지어 그 남성은 아들에게 한국에 올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더욱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은 그 한국인 친구의 초대로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들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라도 아들이 그런 일을 겪을까봐 처음에는 한국에 가는 것을 말렸죠. 저도 그렇고 아들도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를 안심시키며 자신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다녀오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오히려 자신이 한국을 경험할 좋은 기회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겠다면서 아들은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날 아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에 대한 무시무시한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하고
심지어 공항에서 구금되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혹시나 입국이 거부되고 공항에서 구금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걱정 섞인 말 대신에 오히려 타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국에 어떻게 아들을 한국에 보내느냐는 것이었죠. 옆 동네의 해산물 식당 주인인 찬타도 자신의 딸인 메이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해서 큰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 여행 금지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캠페인은 태국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한국의 입국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애국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캠페인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한국 여행을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식당 의자에 앉아 푸념하고 있는데 해산물 식당 주인의 딸 메이가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메이가 제게 찾아온 이유는 제 아들이 과연 한국에 입국을 했는지가 궁금해서였어요. 자신은 입국 거부를 당했는데 분명히 제 아들도 입국 거부당할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궁금하던 차에 메이에게 한국에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뿐인데 왜 입국 거부를 당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메이가 말하길 비밀인데 사실은 자신이 한국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너를 어떻게 알고 스카웃 제의를 한 거냐고 했더니 아는 언니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돈을 엄청 벌고 있다면서 메이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일이 어떤 일일지 예상이 가더라고요. 결국 메이는 여행을 가장해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태국은 비자 면제 국가라 원래는 인천행 항공권만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잖아요. 메이는 이걸 악용해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일을 하려고 한 거였어요. 결국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체류를 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메이는 이런 게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도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참 그렇지만 찬타는 메이 때문에 정말 속을 많이 썩었어요. 메이는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매일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엔 대마초에까지 손을 대더라고요. 물론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자아이가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더니 결국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철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의아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방탕한 생활만 이어가던 아이가 도대체 한국에는 무슨 돈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여행을 간다고는 했지만 찬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체류 기간이 꽤 길다고 말했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되니 한국에서 메이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가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거부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메이처럼 여행을 하러 갔다가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너를 입국 거부한 것을 보면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메이는 말도 안 된다며 분명 아줌마의 아들도 입국 거부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메이 앞에서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입국 거부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찬타는 딸이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구금되었다가 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렸어요. 찬타는 이제야 딸이 한국에 가서 제 앞가림을 하고 새로운 길을 찾나 싶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셈이니까요. 찬타는 딸이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던 터라 그 실망이 더욱 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메이가 한국에 가지 못한 것이 메이 인생을 생각해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찬타는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호탕해서 말을 하면 동네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가기 마련이었어요. 한국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며 주변 상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의 딸이 직접 겪었다는 사실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도 한국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받아줘야 하죠? 찬타는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에 다른 상인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찬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여행 금지 캠페인에 대한 뉴스도 가져와 상인들에게 보여주며 우리도 한국인 손님을 받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인들은 그저 찬타가 하자는 대로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걱정을 했어요. 한국인을 거부하면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꽤 오는데 라며 주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찬타는 그런 상인들의 걱정을 일축하며 말했습니다. 소수의 한국인 관광객보다 단체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친구가 대형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우리 식당에 단체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매출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찬타의 확신에 찬 말에 상인들은 그저 찬타가 하자는 대로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찬타가 제안한 대로 가게 앞에 한국인 거부 푯말을 붙이기 시작했고 찬타의 계획대로 단체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은 매출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찬타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찬타의 말처럼 언제부턴가 태국 내에서 한국인 관광객은 점점 줄어들고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죠. 태국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 이런 뉴스가 꽤 자주 보도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태국의 국가 경제가 정말 파국에 치닫을 위기였어요. 그리고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태국 정부는 그동안 어려웠던 국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했고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고 나면 힘들어도 매출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이렇게 찬타의 주도로 푸켓의 상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 퍼져나갔고 한국 손님을 받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사태가 심각해진 것에 대해서는 태국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을 담은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치 태국인들이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식의 뉴스들 뿐이죠.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 많은 태국인들은 상황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인들은 뉴스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의 이면을 보려 하지 않죠. 사실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의 수가 급증해서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어요. 2015년에는 5만 2천여 명이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작년에는 무려 15만 7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중 태국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 온 태국인들의 70% 이상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가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것은 그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태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 10명 중에 7명이 불법 체류자가 될 예정이라면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들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높은 확률이라면
거의 눈 감고 찍어도 불법 체류자를 가려낼 수 있을 정도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와 언론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한국을 비난하고 반감을 조장하는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 내의 문제점을 먼저 돌아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이런 문제의 이면은 깊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정부의 입국 규제 결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으니 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지도자들까지도 한국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이 또 논란을 일으켰죠. 그는 한국은 넷플릭스 덕분에 잠깐 뜬 나라일 뿐이고 실제로 가보면 비용만 많이 들고 볼 것도 별로 없다며 차라리 가성비 좋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부회장은 한국 정부의 항의에 급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사실 여행협회 부회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국의 입국 거부 문제에 대해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것 같아요. 문제의 시발점은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태국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저지르는 범죄도 상당하다고 해요. 한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고 마약 청정 국가로 치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몇 달 전 대전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일당이 필로폰과 야바 같은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한국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들 불법 체류자들은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가장하여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이 뉴스를 접하고 나니 정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국이 왜 태국인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이 이런 행동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분노한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잡아들이고 다시는 올 수 없도록 영구 추방 조치를 내리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한 태국인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고 강제 출국 절차를 받기 직전까지도 태국인 동료에게 마약을 팔아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경찰이 마사지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그곳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 24명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한국 정부는 이들을 전원 강제 퇴거 조치하기에 이르렀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태국의 한 유명 가수가 내한 공연을 열었던 장소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체포된 사건이죠. 인천시 남동구의 한 클럽에서 열린 이 공연에는 많은 태국 팬이 모였고 그중에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은 공연을 관람하려고 모여있던 불법 체류자들을 적발하고 이들을 버스에 나눠 태워 추방 절차를 밟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한국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태국은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게 터무니없는 거죠. 태국의 이러한 대응은 단지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태국 정부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해요.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범죄를 저지른다는 소식은 비단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태국인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방금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은 한국에 무사히 입국했고 그때 도와줬던 한국인 남자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줘서 편하게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한 걸 보니 태국에서 얼마나 한국 정부를 악마화하고 과장해서 비난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직접 경험했으니 말이에요. 하루빨리 태국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캠페인을 그만하고 자정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